미국으로 입양된 40대 여성이 38년 만에 한국 이름과 가족을 찾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건 자발적인 도움의 손길과 한 공무원의 노력 덕이었습니다. 보도에 이규명 기자입니다. 미국 국적의 사진작가 앨리슨 씨가 남편과 함께 청주시청을 방문했습니다. 38년 전인 2살 무렵 미국으로 입양되며 헤어진 가족을 찾아준 청주 씨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주 씨는 극적으로 가족을 찾은 앨리슨 씨에게 진짜 한국 이름을 알려주며 입양 전 촬영된 옛 증명사진을 선물했습니다. Grateful, excited, overwhelmed, also sad because I also have lost a family, but I'm also very grateful to find family. It's a mix of emotions.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충북희망원에 맡겨졌다 미국으로 입양된 앨리슨 씨. 성인이 된 후 2차례 한국을 찾아 가족을 찾아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 희망의 불씨를 키워준 건 자발적인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를 돕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앨리슨 씨를 대신해 관련 기록을 수소문했고 청주시에 그녀의 입양 전 기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화답하듯 옛 청원군이 충북희망원에 보낸 그녀의 위탁보호 의뢰서를 청주시 공무원이 발견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성함이랑 이제 간략한 가족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해외 입양아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한 애틋한 마음과 노력이 모여 수십 년 쌓인 마음의 한을 보듬어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58년 전에 헤어진 4남매가 극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거 방송에 나가보고 해도 만날 수 없었는데 서로 간절했던 언니와 동생이 각각 경찰을 찾은 끝에 기적 같은 상봉이 이뤄진 겁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보자마자 손을 맞잡고 이내 부둥켜 안습니다. 58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4남매입니다. 언니는 알겠지. 이들이 헤어졌던 건 1965년 3월. 당시 7살, 5살이었던 셋째, 넷째가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다 미아가 됐습니다. 큰언니와 오빠도 어릴 때라 동생들을 찾을 길이 없었고 그렇게 반세기가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친하자가 찾고 전차를 탔는데 자고 깨어보니까 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까지 나가 동생들을 수소문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엄마를 원망하지 말고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서 다 엄마를 한번 죽기 전에 만나뵈라. 실종 당시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진 두 동생은 이름도 생일 기록도 바뀐 터라 찾기가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품에서 살아서 엄마가 그립지 않게 살았는데 우리 동생들은 엄마 품이 없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큰언니. 칠순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재작년 말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실종됐던 동생도 이듬해 경찰을 찾으면서 4남매는 기적적으로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채취한 동생의 유전자 정보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된 큰언니의 DNA 자료가 마침내 긴 생이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거 찾아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 소리라도 한번 하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래도 언니하고 오빠가 있어서 든든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등록된 실종 아동은 1000여 명, 그중 26명이 지난해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35년 전 헤어진 어머니와 딸이 극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설 명절 버스터미널에서 어린 딸의 손을 놓친 게 평생의 한이었던 어머니는 73세의 노인이 됐고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딸은 어느덧 40대의 아이 엄마가 됐는데요. 이들의 사연을 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5년 만에 만났지만 한눈에 보아도 내 딸이고 나의 어머니입니다.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모녀.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보내온 지난 세월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1987년 겨울, 설을 맞아 붐비던 전북 전주의 버스터미널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쳐 가족과 헤어진 셋째 딸 7살 꼬마는
42살이 됐습니다. 백방으로 딸을 찾아다녔다는 어머니는 73살의 할머니가 됐고 평생 딸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는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상 맹일 때문에 생각 많이 나죠. 맹일 때. 보육원에서 자란 딸은 꿋꿋이 자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가슴 한편에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생일을 이제 보육원에서 정해줬겠죠. 제가 이제 모르니까 그냥 생일날 그냥 보고 싶었죠. 항상 매년마다. 그렇지. 많이 울었죠. 엄마가 보고 싶었어. 이들의 만남은 딸이 가족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의 주소지 등을 대조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아냈습니다. 아래 위로 6년에서 10년 정도 잡아가지고 대상자를 한 556명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분들이 뭐 등록 기준지나 거주지나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추려 나갔고요. 딸 박 씨는 어머니를 만난 뒤 자신의 정확한 나이와 생일도 찾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실종 아들이 34년 만에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기적적인 모자 상봉은 핏줄로 이어져 변치 않는 자식 사랑과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한 경찰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혜 기자입니다. 어느새 중년이 돼버린 아들. 헤어진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백발의 어머니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미안한 마음에 말문을 잇지 못했던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나는 없어. 사다 보이 그래. 아들에겐 희미한 기억이지만 한시도 어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왜 지내노? 응? 1987년 당시 8살이던 아들 김모 씨는 가정 문제로 경북 안동의 친할머니 댁에 맡겨졌다 길에서 실종됐습니다. 이후 충북 제천 아동보육원을 거쳐 청주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제와 다른 나이와 이름으로 17년을 지내왔습니다. 2004년도에 다시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7년째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서 많이 찾고 있었죠. 근데 하지만 이 같은 시련이 두 모자를 영원히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2004년부터 장기 실종 아동을 위한 경찰의 유전자 분석 제도가 시행되면서 김 씨의 DNA가 등록됐기 때문입니다. 한시도 잃어버린 아들을 잊지 못했던 어머니도 올해 초 자신의 DNA를 등록하면서 둘의 유전자가 99%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유전자는 진리불변이기 때문에 이게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34년 생이별 끝에 이뤄진 기적의 모자상봉. 올해도 실종 아동 15명이 유전자 등록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